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오늘 회동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김정환 기자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자, 오늘 1시간 48분. 사실 1시간을 예정했다 조금 더 만난 것 같은데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상했던 대로 양측에서 엄청난 준비를 했다고 하죠. 문재인 대표의 노란 봉투 이야기도 벌써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3시 5분경에 대통령이 접견실에 입장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쑥색 정장상의를 입고 계시죠. 문재인 대표와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김무성 대표와도 악수를 나누면서 배석을 곧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처음 만나서 악수할 때는 다 웃고 분위기도 좋은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처음 만나서 저 세 분이 나눈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을 하신 후에 정식으로 본인은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 취임을 여야 두 분 대통령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중요한 순간 결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국회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또 두 분의 말씀도 듣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성이 되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직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도 여야가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동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좋은 마음을 되어가지고 산생 정치를 통한 견제력이 국가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방으로 아주 성과가 나왔다고 하니 아주 다행히 되었습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말 속에 뼈도 좀 숨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각을 세웠던 건데, 자, 오늘 분위기, 회담 1시간 48분 동안 이루어졌던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송찬욱 기자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오늘 회담 분위기인데요. 네. 앞에 내용만 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실제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방금 보신 것처럼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 접견실에 도착해서 이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2013년 9월에 국회에서 여야 3자 회동이 있었던 걸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장외투쟁 중이었던 당시 김한길 대표를 만났을 때 양측은 시종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랬죠. 네, 일단 박 대통령은 회동 내내 대체로 여야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고 분위기는 싸늘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표가 공약 파기 등을 언급할 때는 박 대통령이 메모지에 뭔가를 분주하게 적기도 하고 문 대표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발언 순서를 양보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무성 대표는 그나마 여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성과가 뭐가 나왔냐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합의문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회동은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예상보다 40여 분이 더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은 회동 후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별도 회동을 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1시간이 넘게 지금 별도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합의문을 다듬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분석으로는 이제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회동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합의 사안은 국회에서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브리핑을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일단 이번 회동으로 성과가 나왔을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개가 됐던 모두 발언 부분에서도 봤듯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작심하듯 비판을 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이제 소통을 넓히려는 모습을 잘 보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에 나가 있는 송찬욱 기자 연결해서 오늘 회담 분위기 그리고 성과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 브리핑이 안 됐는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만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와 2013년에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2013년에는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놓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만나서 실제로 그 가서 두두두두두둑 준비해 간 것을 읽고 예. 그 대통령은 거기서 얼굴이 굳어지고 끝나고 나와서 서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각자가 예. 서로 저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그 험한 결과를 빚었었는데 오늘은 우선 그 중동 4개국 순방의 성과를 토대로 양자가 덕담을 하고 또 그 야당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성과를 국내까지 연결해서 어떤 그 경제 활성화하는 우리가 법안이나 이런 데에 국회 협조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자가 경제를 어쨌든 살려보자 이런 데 의기투합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만남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었고 네. 실제로 있다가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그 간담회의 그 결과 발표 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어떤 원칙적으로 그 4대 구조 개혁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어떤 야당의 협조에 대해서도 최소한 원론적인 어떤 공감을 이뤘을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 간의 이견을 절충해서 최대한 그 한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야당은 최저임금을 10% 이상의 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얼마 전에 있었던 당청협의회에서는 10%까지 이렇게 수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일정 부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주도 성장론 그 문재인 후보가 제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그 임금을 통해서 어떤 그 내수를 진작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제를 살리자 이 주제를 놓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큰데 황순옥 차장, 김무성 대표가 뭐 어젯밤에 약속도 안 잡고 떡볶이 먹으면서 이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만큼 긴장할 만큼 한 자리였죠. 3인 회동이 사실 어렵게 마련됐고 여야 영수 자리에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얼떨떨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여야의 정치 지도자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중간자로 중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청와대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그런 견지에서 야당과 대통령 간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단 네. 오늘 만난 세 사람의 득실 네. 누가 가장 큰 정치적으로 이익을 본 건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일단 소통한다 이런 이미지 확실하게 붙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던 불통의 문제 이런 부분을 그 여야의 정상적인 채널인 야당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서 국정을 특히 그 중에서도 과거와 같이 무슨 정치 현안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원칙 아래서 어떤 방법론을 접근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경제 살리기를 비롯해서 또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그 오늘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은 최소한 성공까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그렇습니다. 그러한 회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소득을 얻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차기 주자로서 야당에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입지 확실하게 굳혔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야, 새정치민주연합 믿을 수 있냐, 이거 나라 맡겨서 되겠냐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정치적으로 얻은 게 있을 텐데 또 중재자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만 서지 않는 국민 편 여당, 이런 이미지를 붙이는 계기가 됐으리라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각 정당에서 오늘 회동의 성과, 또 회동에서 나왔던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브리핑을 할 텐데 그 내용은 종합뉴스에서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